오늘 원의 방정식 들어가는데 오늘의 목표 원의 방정식을 끝내겠다. 전부 다. 아이, 원래 목표라는 게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오늘의 목표 원의 방정식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끊어. 쌤부터 끊어요. 왜요? 끊어. 화이팅. 자,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이 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원이란? 원이란? 원이 아닌 거. 직선 아니면 다 원이에요? 서클. 서클? 원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냥 원이 뭐냐고. 모서리 쓰면 다 원이에요? 각 없는 거야, 각. 일정한 거리, 원점. 각이 없는 거? 그럼 이거 원이에요? 1이요. 사실 원점에서 때 360도. 360도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그 원의 중심을 평면 위에 한 점점으로 틀정 거리에서 점을 이루는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자, 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한 잔 먹고 올래? 원은 네. 근데 먹고 올게요. 네, 갔다 오세요.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떠오라고 무섭다. 싫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앉아, 안 돼. 다시. 원이 뭐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혹은 이 점들의 자취라고도 합니다. 자취요? 점들의 자취, 뭐예요? 흔적이라는 것이지요. 요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원이 뭐예요? 동그라미요. 이거는 완전 초딩 유아틱한 발언이고, 똑바로 앉아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이때 용어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한 정점, 얘가 바로 이 원의 뭐가 되냐? 중심이 되고요. 일정한 거리, 얘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점, 편의상 얘를 P, Q라고 해볼게. 한 이 점으로부터,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요만큼. 자, 요 거리를 R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들의 흔적 자취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요 점에서 R만큼 떨어진 게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지. 이 점들을 쭉 찍어보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 되나요? 그럼 이때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내가 x, y라고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r이 됩니다 라는 식을 세워보면 x 빼기 p의 제곱, y끼리 뺀 값 y 빼기 q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건 r이 되겠지요. 양변을 제곱해서 x 빼기 p의 제곱 y 빼기 q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다음 식을 만족하는 x와 y는 무엇을 이룬다? 중심이 P, Q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룬다 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앞에 보셔야 돼요. 돼요? 됐나요? 이게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고 이때 안 돼요? 네? 절대 음수는 안 나와요. 네, 거리 개념에서 출발했으니까 음수의 개념은 없어요. 하나 더, 이때 원의 중심이 P, Q가 아니고 0,0이라면 여기를 0,0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얘는 원의 중심, 원점 아닙니다. 원점은 0,0이에요. 원의 중심이 0,0인 반지름이 r. 원을 뜻합니다. 됐나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받아들입니까? 동재야? 들었니? 할 수 있겠니? 이해하겠니? 괜찮아? 완벽하니? 주은아 듣니? 엄마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네! 이러지 마. 다시 받아들이니? 함동재 받아들이니? 아저씨가 얘기하나? 받아들이니? 그 아저씨예요. 동재 변했어. 동네 변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표현을 했으니 이제 뭐 할까? 앞에서 배웠던 직선 그리고 지금 배운 원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지요. 그 다음 원과 원, 서로 다른 두 원이 주어졌을 때 관계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는 저런 쓰레기를 봤나.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는 원과 그 원에 접하는 접선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 270페이지. 개념 책책.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합시다 라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원의 중심 누구? 0,0. 반지름 누구? 루트 12, 2루트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엔 누가 왔어? 반지름의 제곱값이 왔으니까. 그 다음 2번 볼게요. 중심 누구? 1, 마이너스 4. 반지름은요? 4. 어렵나요? 아니요. 그럼 세 번째 중심 누구? 0,1. 반지름은 누구? 3. 자, 4번 중심 누구? 마 3,0. 반지름 누구? 5. 됐어요. 자, 2번. 이번에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라는 겁니다. 동재야 불러볼까? 동재? 불러보라고. 시작. 자, 시작. 중심이 0,0이에요. 자, 시작. 할 수 있다, 손. 우리 파주고 탑.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반지름의 제곱값이 오죠. 요 정도? 주은아, 할 수 있겠니? 방정식을 세우라. 네? 그럼 첫 번째 건 저게 끝이었잖아요. 두 번째 것도 이게 끝이죠. 왜 그래? 수빈아, 할 수 있겠어? 네. 한번. 왜 어디가 아파? 괜찮아? 안 괜찮구나. 동재야, 정신 차리고. 다시 이번엔 민서가 불러보겠습니다.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에요. 불러보면요.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25 반지름의 제곱값이 오겠지요. 할 수 있겠냐? 테스트 봐. 다 틀리려고 또 저거 씨. 주원이 괜찮아요? 파주고를 이끈다는 생각으로, 네가 파주고를 이끌어갔다는 생각으로 잘 좀 들어주세요. 다음 달에 시작한대요.
울지 마요. 잘 가, 주연아. 행복했다. 짧지만. 그 다음 갑니다. 내가 간다, 씨. 내가 간다. 그럼 좀 땡 따라갈게요. 쓰레기지. 저기요. 쓰레기지가 뭐야, 지금 수업하는데. 짬짬이 딴짓 할래? 그냥 다 그렇게 지금. 돼지 같은 소리야, 어디서. 씨. 자, 예제 문제 1번 갑니다. 윤성아, 앞에 보자. 자,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이래. 그럼 원의 중심좌표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반지름이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중심이 0,0이고 원을 딱 그렸는데 중심이 0,0이야. 근데 누구를 지나? 마 3,4를 지난다라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0,0에서 요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 몇이 갭? 5. 어떻게 알아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 둘이 뺀값 제곱, y 둘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죠. 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주은아 할 수 있겠니? 주은아 할 수 있겠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스키야. 다시 빼. 1번. 이거 던지는 게 말이 돼? 싸가지 없네. 아우씨. 적당히 해. 다시. 헤이! 얘는 왜 그럴까? 뭐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그럼 중심이 누군지 알고 있고 이 원을 지나는 한 점도 알고 있는 거야. 이 원의 반지름은 중심에서부터 요 한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네. 점과 직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반지름이라고. 결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됐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그럼 원을 그렸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어. 그 얘기는 지름을 쫙 그었을 때 요 끝에 있는 점이 1,8이고 요 끝에 있는 점이 5,10이라는 이야기지. 됐나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누굴까? 20. 둘의 한 가운데가 되겠죠. 당연히 이해하는 거 말이야. 중점이 되겠죠. 1대1 내분점이 되겠죠. 그럼 1,8과 5,10의 중점 좌표는 몇입니까? 구해야죠. 암사 안 돼요? 마이너스 3,9가 되겠습니다. 이해 안 가요. x둘이 더해서 2 나누고 y둘이 더해서 2 나누면 그게 중점, 한 가운데 평균 개념이잖아. 네. 1대1 내분점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갑니다. 왜요? 맞네. 그러니까 수업 때 했던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어렵지 않을 텐데 비교가 붙이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이거 그 빼라는 거. 그거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들아 3,9에서부터 5,1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 두 점 사이의 거리 x둘이 뺀값 제곱하면 4, y둘이 뺀값 제곱하면 1 더해서 루트. 이게 바로 뭐야? 반지름. 자, 중심이 3,9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입니다. 원의 방정식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9의 제곱은
5가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값. 요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라는 거야, 윤성아. 되니?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딱 읽어보시면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봐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리고 1,2하고 3,2를 지난대. 그럼 좌표 평면에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1,1을 한 여기쯤으로 보고 3,1은 한 여기쯤으로 볼게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원을 그려볼게. 원을 그려보시면 어머?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됐죠?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어? X축 위에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럼 중심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A, 0이라고 할 수 있지. Y값 0이니까. 되나요? 그럼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3,1까지의 거리랑 중심에서부터 여기 1,1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떨까? 같지 않을까? 왜? 반지름이니까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음? 네. 그럼 A, 0에서부터 1,1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와 A, 0에서부터 3,1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을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X둘이 뺀값 제곱 Y둘이 뺀값 제곱 더하죠. 마찬가지 루트 X둘이 뺀값 제곱 Y둘이 뺀값 제곱 더하죠.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럼 똑같이 루트니까 루트 벗겨서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이랑 같아. 그럼 1 없애고 나서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고요. 얘네도 없어지죠? 요거 넘어가면 4A 요거 넘어가면 8 A는 몇이다? 2. 그럼 A가 2니까 중심이 누군 거니? 2,0. 자, 중심이 2,0입니다. 그럼 2,0이라고 바꿔놓을게. 반지름이잖아. 됐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2로 딱 바꿔놓고 쓰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 루트죠? 루트 2네요. 반지름이 몇이야? 루트 2. 그럼 결론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은 2. 이게 두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루트 2 2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 네. 볼 수 있겠나요? 그 다음 갑니다. 죽겠죠? 필수 유형 3번. 네. 네? 아니요? 나 재수없는데요? 나도 재수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고 3,2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원의 방정식을 구해줘라 라는 거지요. 자,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차근차근 문제에서 말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이고 x절편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바로바로 그럴 수 있어야 돼. 네. 그 다음 3,2 x에다 3 넣으면 y값 2래요. 그러면은 3,2니까 3,2 해서 한 요 정도 되겠게 요 정도 요렇게 됐죠? 1이 여기니까 2배는 되겠지. 그럼 3이 너무 작나요? 네, 아무튼 요렇게.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이 있대. 원이 있는데 아이고 뭐야 깜짝아 씨. 원이 있는데 자 봐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저 점을 지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지?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저 점을 지나는 원이야. 괜찮니? 원의 한가운데 저 직선 지나잖아. 괜찮아? 저기 지름으로 한 거예요? 뭔 지름이에요? 저 지름이에요? 뭐가 지름이에요? 지름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지난다고요, 저 점을. 원을 그렸더니 저 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그거 올라가는 거 X축에 접하는 거. 잠깐만, 근데 X축에 접한데? X축을 그럼 X축에 접하게 또 그려야 되네? 두 개. 그럼 봐봐. 크네. 근데 그거 좀 다르네. 나 그거 딱 그거. 한 딱 요 정도. 똑같네. 그거.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과서랑 똑같네. 됐지? 네. 그럼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X축에 접하면서 저 점을 지나. 괜찮지? 두개 했다는 근데 원 두 개가. 그럼 하나 더 그릴 수 있나 봐. 더 그려볼까? 네. 이유? 그두 개고 싶다. 에? 근데 여기 그렇게 크다고요? 오바. 좀 그런데. 오바야, 오바. 됐잖아. 무슨 중심이 저기 위에 있다는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아. X축이랑 접하고요. 됐잖아. 너무 큰데?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됐어? 중요한 건 뭐야? 그림 그리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문제에서 뭐 하래? 그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그림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중심이 어디에 있어? 요 직선 위에 있어.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중심좌표를 모르니까 중심좌표를 편 이상 A, A 플러스 1이라고 놓자. 그게 안 들어. 될 수 있나요? 들어와! 얼른 들어와. 공수 안 왔어요? 요렇게 중심좌표를 A, A 플러스 1로 놓고 그 다음 얘가 지나는 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A, A 플러스 1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될까? 이 원의 반지름이 될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원이 X축이랑 뭐 한다고 그랬어? 접한다고 그랬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밑에 있는 X축까지 내리면 얘도 반지름이 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몇인 거야? 반지름인 거야. 근데 이 거리는 이 점좌표의 누구랑 같아? Y좌표랑 같은 값을 갖겠죠. 됐나요? 이 점이 A, A 플러스 1이니까 이 점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A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중심이 A, A 플러스 1이고 반지름이 누구? A 플러스 1인 원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 3,2를 지난다고. 그럼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게. x 빼기 a의 완전제곱 y 빼기 a 빼기 1의 완전제곱은 반지름 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됐나요? 얘가 3,2를 지나니까 x에 3, y에 2를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됐니? 됐니? 네. 들었니? 혹시 안 되시는 분 이야기 들어와.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빡치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그렇지. 다시 얘기합니다. 원의 중심좌표 알죠? 근데 X축이랑 접하는 원이지? 그럼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라며. 요 길이는 이 점의 누구와 같아? Y좌표랑 같잖아. 왜요? 자, 1,3이라는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죠? 1이요. Y좌표 3이잖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돼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의 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하셔야 된다고. 따로따로 끊어보면 알아.
근데 문제로만 나오면 몰라. 왜 그럴까? 믿음. 믿음이 부족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평면좌표 문제를 풀 때마다 긴장을 하셔야 돼, 계속.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개하면 a에다가 x에다가 3 넣고 y에다 2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3-a의 제곱. 자, y에다 2를 넣었어요. 그러면 1-a가 되겠죠? 제곱. 2 빼기 1이니까요. 됐지? 얘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어렵지 않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어렵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a제곱 넘어가서 하나 없어지면 좌변에는 a제곱. 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a인데 얘가 넘어오죠? 마이너스 10a. 자, 둘이 더하면 10인데 1이 넘어오죠? 9네요. 자, 인수분해는요? 되는구나. 9하고 1로 되죠? 그럼 결론 a는 누구 나와? 1이랑 9 두 개가 나오겠다. 됐나? 정신 차려야 돼요. 됐나요? 그럼 a가 1이고 9일 때 각각 쓰시면 그게 바로 뭐가 돼? 원의 방정식 되는 거야. 그럼 a에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1 넣으니까 몇이야? 4. 2제곱. 이거랑 a에다 9를 넣으면 x 빼기 9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0의 제곱은 10제곱 100이네요. 됐나? 그래서 중심이 하나는 1,2 반지름이 2인 원이랑 중심이 9,10 반지름이 10인 원 해서 작은 원 하나 큰 원 하나 두 개가 나오겠네. 아까 본 그림과 유사한 형태가 되겠지요. 됐음? 자, 지금 문제 풀 때 어려운 스킬이 있었냐? 없었는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것들을 적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 우측에 뒤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볼 건데 이 4번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4번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4번 문제를 풀고 나서 닮은 꼴 1번과 2번 문제도 풀게 할 거예요. 자, 봅니다. 4번 문제 첫 번째 보시면 1,2라는 점을 지나고 XY축에 뭐한데?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 이때 두 원 중심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지나는 점이 누구야? 1,2. 요 점을 지난다는 거지. 그리고 X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니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X축, Y축이랑 접하고 1,2를 지나는 원. 받아들일까? 자, 이것만 있을까? 또 있겠죠? 문제에서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도 있을까? 크게 그려봅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어머? 됐죠? 요런 애도 있겠지. XY축 접하면서 저기서 말한 1,2를 지나는 원. 민정아 괜찮니? 네, 그럼 문제. 이 두 원은 몇 사분면에 있니? 1사분면에 있구나. 그럼 이 원의 중심을 내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수직으로 딱 내릴게. 이게 바로 뭐야?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Y축까지 수직으로 빵 내릴게. 이게 바로 뭐야?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 몇인 거예요? R.
여기 길이 몇인 거예요? R. 그럼 중심좌표는 뭐예요? R, R이 되겠죠? 됐나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R만큼, 위쪽으로 R만큼. 됐니? 그럼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다. 인정? 그럼 여기서 얘가 누구를 지난다 했지? 1,2를 지난다고 했어. 그럼 x에 1, y에 2 대입해도 성립하겠구나. 돼요? 그럼 x에 1, y에 2 대입한 식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어렵지 않지요? 얘가 r제곱입니다. r제곱 하나는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r제곱 빼기 6r 플러스 5는 0, 1하고 5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 r은 누구? 1 또는 5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 작은 놈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놈의 반지름이 몇인 거니? 1인 거구나. 됐니? 네. 그럼 이놈의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중심좌표는 뭐가 될까? 1,1이 될 거고, 큰 놈의 반지름이 5구나. 중심좌표는 뭐가 될까? 5,5가 되겠습니다. 해서 원의 중심좌표 두 개를 말할 수 있겠다. 됨? 네. 자, 그러면 자, 원의 방정식에서의 일반형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 표현이 뭐냐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형태를 전개한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나올 거고 y도 제곱 나올 거고 x 1차 나올 거고 y도 1차 나올 거고 상수도 나올 거야. 끝. 그래서 이렇게 나온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물어볼 건데, 참고로 전개에서 나오는 x의 개수, y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나오겠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 일반형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반형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바꿔야 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은 중3 때 2차 함수에서부터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표준형 바꿔준 다음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구인 원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시 요 원의 방정식 표준형 보면서 얘기할게요. 얘 중심 누구야? 중심 누구냐고. A, B. 반지름 누구야? R.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모르미하는 거와 반지름의 제곱값이죠. 반지름의 제곱값이니까 당연히 음수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0 나오면? 안 돼요. 안 되겠지. 0보다 큰 애가 와야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받아들이겠어요? 네. 조이 놓쳤니? 들었니? 뭐라고? 왜 그래 갑자기? 왜? 조은아 왜 그래? 무슨 생각했어? 쉬는 시간이 지금 몇 분이었는데 이 새끼들. 야 볼게요. 체크 문제 보시면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자. 동재야 왜 그래? 동재야 왜 그러니? 힘들어 보인다. 자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좋죠. 네. 자 표준형 바꿉니다. 둘이 짝지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둘이 짝지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y 빼기 3의 완전 제곱. 자 일단 제곱 풀어놨으니까 생긴 놈들을 빼줄게. 제곱하면 4가 생겼고요. 제곱하면 9가 생겼고요. 원래 있던 9는 다시 써야지. 됐나요?
결론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없어져서 넘어가면 4. 중심 누구? 마이너스 2,3. 반지름은 2. 끝. 되신 분들 박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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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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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아 되니? 아, 돼. 파주고의 탑이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자, 표준형 바꿉니다. 둘이 짝지어서 x 빼기 1의 제곱. 둘이 짝지어서 y 플러스 2의 제곱. 은 제곱하면 몇 생겼어? 1. 제곱하면 몇 생겼어? 4. 더하면 5가 생겼지? 빼줍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네요. 네. 넘겨서 플러스 9. 왜요? 5가 생겼잖아. 5를 뺄 거잖아. 그럼 몇이야? 안 가면 안 돼?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어. 5를 빼.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9. 그쵸? 하지마, 하지마. 1 더하기 3, 5 아니에요? 5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아, 병신아. 병신이라고 하지마. 왜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자, 제곱하면 몇이야? 1이 생겼지? 주원아, 1이 생겼으니까 빼야지. 없어지지. 제곱하면 몇이야? 4가 생겼지? 그럼 빼야 되겠지?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도 써. 마이너스 9잖아. 됐어요?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하는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 이양시키는 과정들이 너네 9구단 지금 외우라고 그러면 99, 81. 조용. 좀 조용히 좀 해줄래요? 너도 은근 시끄러워요. 주원아 84 32. 아 장난치지. 아 대체 왜 그러냐? 무슨 저거 장난 동재야? 95 여러분들이 지금 9구단을 95 했을 때 45가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근데 처음 외울 때 어떻게 했어? 95 이러면 9 이런 거 9, 28, 9, 3, 27, 9, 3, 9, 5, 40, 45요 이랬다고. 지금은 뭐야? 바로 튀어나오게 연습을 한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 에헤. 지금 이 연산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써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연습을 해야 돼. 빨리 넘어가서 정리할 수 있게. 그래야만 문제를 풀 때 지루해지지 않아요. 늘어지지 않아. 텐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긴장감이 없이 늘어져서 문제를 푸는 애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선생님 부호 틀렸어요. 선생님 계산 틀렸어요. 긴장 없이 그냥 늘어져서 문제 푸는 애들은 다 그런 실수해. 정신 차리시고 긴장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아이고 진열이 옆자리 비어있던데.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예제 문제 5번 가볼게요. 네. 있어요. 자, 예제 5번 보시면 다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입니다. 오늘 되게 안 했는데 되게 많이 한 척 하지 마. 죽어. 많이 했는데? 야 이제 유형 5번째 문제인데 한 4문제 했는데 그 앞에 저것도 봐. 은근 뭐 백준이 옆자리 비었다. 자 5번 39분밖에 안 돼요. 39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니고요? 깜짝. 계속 잔소리하고 중간에 끊고 1시간 40분 아니에요? 자 집중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예제 5번 방정식이 원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원이니까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닐까? 다시 말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되지 않겠니?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k 완전 제곱. 전개봐.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전개해봐. 그럼 결론 누가 생겼어? 4분의 k제곱이 생겼고, 누가 생겼어? 1이 생겼고, 원래 있던 3은 그냥 쓸 것이고 는 0이 되겠지요. 얘네를 우측으로 넘겨서 x 플러스 2분의 k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분의 k 제곱 빼기 2라고 쓰겠습니다. 중심이 누구야? 2분의 k, 1이죠. 반지름의 제곱값이 얘가 되는 거지. 잠깐만, 얘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의 제곱값이 된다고. 반지름의 제곱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0 나와도 안 되지. 그래야 원이잖아. 다시 4분의 k제곱 빼기 2가 0보다 커야 한다고. 2가 넘어가서 4분의 k제곱은 2보다 커야 한다고. 4를 곱해서 k제곱이 8보다 커야 한다고. 2차 분응식이죠. k는 누굴까요? 2 루트 2보다는 큰 애, 또는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작은 애가 와야겠지요. 마지막. 자, 6번 문제 보시면 앞에 보세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보자. 네? 보자.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형 자체를 알고 계세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세 점을 친절하게 나타내 주면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에서 전개된 형태, 일반형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다 대입해서 x와 y 자리에 이 세 점 좌표를 다 대입해서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로만 구성이 된 방정식 세 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하셔서 a, b, c 값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반형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반형을 쓸 때는 딱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일반형을 보면서는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해줘?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일반형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딱 요 정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에서 말하는 요 세 점의 좌표를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해 보면, 자, x에 0, y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c가 몇인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는 0이 될 거고요. 자, x에 0, y에 1을 대입하면요, 0하고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0, 1 대입하면 b는 0이 되네요. b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다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빼기 y는 0.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제곱하면 4죠. 제곱하면 25죠. 마이너스 2a죠. 플러스 5는 0이 되네요. 자, 계산해 주시면 34가 2a가 될 거고요. a는 17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자리에 17까지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7x 빼기 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타나겠네요. 얘가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 짝지어서 표준형 바꿔주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됐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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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우! 자, 그러면 278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밑밥을 깔아놨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미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항등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 유형의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뭐하냐? 243페이지 243페이지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의미하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얘를 원에서 갖고 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어우 힘들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도형을 찾기 위해서는 두 원을 뭐 해야 된다? 연립해야 된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누군지 찾아야 된다가 우선입니다. 근데 그거를 찾지 않고 항등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돼요. 결론은 뭐니? 얘하고 얘하고 둘이 K 곱해서 더한 게 0이 나온다면 앞에 있는 얘도 0이고 뒤에 있는 얘도 0이야.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원의 방정식과 뒤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 식이 표현이 될 거야. 뭘 의미하는 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자, 따라하세요. 공통현. 공통된 현이라는 표현인데요.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 원을 이렇게 자른 직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부분을 참고로 호라고 부릅니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는. 그럼 이때 공통현이 뭐냐? 공통된 현이라는 뜻인데, 나오게 된 이야기는 두 원이 다음과 같이 겹쳐져 있을 때 왼쪽에 있는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에 있는 원한테도 현인 공통된 이 직선을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의 특징은 두 원의 어디를 지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말해서 1차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항등식을 이용해서 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돼요. 결론, 공통현을 구하는 방법은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됩니다. 그 이유는 둘이 연립한 식을 뺀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빼게 되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 1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1차니까 얘는 뭘 의미해? 직선을 의미하겠네. 그래서 연립해서 나온 직선 방정식,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에서는 교점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차식이니까 복잡해서요. 그래서 교점을 굳이 찾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한 거예요. 결론, 둘이 빼면 두 원의 공통현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다시 바꿔 말하면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어떻게 정리해 주시냐? 첫 번째 있는 원을 넘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는 0는 0꼴로 바꾸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도 넘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6x 빼기 8y 플러스 9는 0으로 바꿉니다. 둘이 연립해주면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식이 될 건데 그 중에 직선을 찾을 거죠. 몇 차식? 1차식. 그럼 2차를 없앨 수 있게 연립해주면 되겠다. 둘이 뭐 할래? 빼줍니다. 그럼 x제곱이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니까 뺀 식을 쓰면 6x 플러스 8y가 될 거고요. 빼주면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양변에 2를 나눠서 3x 플러스 4y 빼기 7은 0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얘는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게 된 원리는 항등식에서부터 출발이 된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앞에 있는 직선에서 했던 이야기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직선에서 이 항등식 표현보다는 그냥 교점 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등식 표현을 보여드렸었죠. 왜? 원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나오니까 지금 나온 거예요. now. 됐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얘는 당연히 두 원이 어떻게 만날 때야?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이야기하는 두 점에서 만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두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다음과 같은 그림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가 크게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 얘네를 어떻게 얘기하냐? 얘는 밖에서 접한다, 외접한다. 얘는 안에서 접한다, 내접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두 원이 있으면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안 만나는 경우가 요거만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외부에 있고 이게 내부에 있고 둘이 안 만나는데 밖에서 안 만나는 경우, 안쪽에 있어서 안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그림 안 만나는 경우와 잠깐 타임. 뭐예요? 원들을 그린 거죠?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짠, 두 원이 밖에서 안 만나는 경우. 두 번째, 두 원이 밖에서 외접하는 경우. 세 번째, 두 원이 안에서 내접하는 경우. 그리고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어떤 경우에 외부에서 안 만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원의 중심과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두 원 반지름의 합보다 어떠면? 크면 밖에서 안 만나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럼 뭘 비교한 거야? 원의 중심 사이 거리와 두 원 반지름의 합을 비교해 본 거죠. 이때 누가 더 크면 중심 사이 거리가 더 크면 밖에서
안 만나는 경우,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괜찮나요? 어렵나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외부에서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이게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을 더한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의 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이, 망했다. 둘이 어떤 값? 같은 값을 갖게 되네요. 그러면 두 원이 서로 어떤다? 외부에서 접한다. 저기요, 나 질문할 게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수빈이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네, 많이 힘들 거예요. 오늘은 진도를 빨리 빼야 되는 날이라서 그래요. 참고로 내부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럼 내부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은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봐봐. 요 빨간 선이 의미하는 건 뭐야? 큰 원의 반지름이죠. 여기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더니 뭐가 되는 거야? 중심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의 뭘 봐요? 차이를 봤더니 같을 때가 바로 안에서 접할 때라는 것이지. 됐나? 그럼 문제는 요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딱 재봤더니 반지름 둘이 더한 값보다는 어때요? 작고요. 반지름 둘이 뺀 값보다는 크게 되겠지요.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게 됐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안 본 게 하나 있죠? 내부에서 접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 당연히 뭘 보겠어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림은 278페이지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그러면 예제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아우. 와!